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이번 주는 조금 영상이 늦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도 좀 있긴 했는데, 제가 노트북을 좀, 다시 초기화시켜서 좀 서류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편집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영상도 늦었지만 아마 영상 편집도 좀 시간을 할애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고민 중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러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러닝이 뭘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환경을 이러닝,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닝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네모난 그 데스크탑 화면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저의 어떤 의견 및 저의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네모난 그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그 첫 번째 목표는 아마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학습 형태를 마련해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맥락이나 환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인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떠올렸을 때 항상 그 교육에서 담고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 혹은 일반적이라는 말이 이제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보편적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해 왔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의미한다면, 일반적이라는 거는 이미 내려진 어떤 그런 결론이 여러 가지의 근거의 공통점을 찾아서 낸 거니까 이거가 좀 쓰여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평균타는 친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아마 둘 다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보편적은 universal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generally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단어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교사 한 명과 이제 학생 한 50명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 5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다 신경 써주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교사는 어떤 평균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평균치에 맞는 그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수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이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기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해 왔던 과거의 교육 형태가 지금은 보편적인 어떤 학습 설계는 사실 특수교육 분야로 좀 넘어갔고요. 이 어떤 일반적인 교육 통합 어떤 형태라면은 보편적이기보다는 개별화 혹은 맞춤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동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성장 발달로 봤을 때 뭐 일반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애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재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다른 어떤 그 경계를 가지고 있는 발달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이런 어떤 학습자에게 이 일반 아동, 뭐 장애 아동, 그다음에 영재 아동에도 다 보편적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설계가 약간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거에 의한다면, 그래서 이 보편적인 말이 들어가면은 네, 유니버설 UML인가? 네. UDL인가?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말을 쓰는데 유니버설 러닝 디자인 ULD 근데 UDL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학습 설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도메인이 진한 뭐 수학, 과학, 뭐 영어 이런 어떤 도메인이 강한 어떤 교육 과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UDL은요. 그렇다라기보다는 사고의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론 능력을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 인과관계 같은 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표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UDL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그 아동들의 그 받아들이는 형태가 다른데 그 아동들이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이라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거를 키우면 이후에 뭐 기호를 받아들이고 또 약속을 받아들이고 또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양념치듯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원리의 이 UDL이고,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이런 도메인이 있는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수학의 기호에 중점 맞추고 과학의 원리에 기호 맞추고 영어의 그 문법에 그 중심 맞추는 이런 어떤 학습 형태.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고 이제 출발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이러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초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코딩하는 방법에도 초점 맞춰서 그 원리나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 해보고 반복해보고 실행해보고 연습해보고 성찰해보고 이러면서 이 어떤 과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무크 같은 이제 그 학습 환경 오픈 OER이라고 하나요? 이 무크 같은 환경은 이 도메인이 있는 학습 환경이라서 좀 UDL이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이 UDL이라는 어떤 학습 설계를 적용한 것도 있겠죠, 물론. 근데 크게 찾아보긴 좀 어렵고 이제 도메인에 좀 집중한 이제 학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모난 학습 환경 안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학습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학습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 네모난 그 도화지에 과연 어떠한 체계와 방식으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떠한 체계와 방식의 상호작용이란 어폴던스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이 교육에서는요. 이게 이제 스크립트 띠어리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 좀 나오는 개념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루는데, 그냥 저는 일단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우리는 뭐 볼수 영상을 그냥 watching movie 뭐 약간 이런 영화를 한 컷에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화면을 나누어서 레이어를 나누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채팅을 하게끔 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떠서 그 데이터 중에서 셀렉을 해서 볼 수 있는 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우리는 어떤 레이어를 나누어서 어떤 어폴던스를 줄 거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떤 네모난 그 상자 안에, 스케치 안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보이는 화면은 그 짝 프로그래밍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고민했던 하나의 그 이제 설계의 모습인데요. 두 명의 이 짝이 있고요. 얘네 둘이 짝이에요. 얘네 둘이 짝이고, 그리고 이 두 명은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그 역할이 바뀝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작성하는 역할이고, 내비게이터는 그 훈수 두는, 이제, 피드백을 주는 역할인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코드를 적었던 것 중에서 이제 문제되는 상황은 이제 내비게이터 역할이 이제 바라보고, 이거를 작성하는, 코딩하는 역할은 이제 이 드라이버가 하면서 서로 역할을 계속 바꿔보면서 검토도 하고 또 발전도 시키는 그런 어떤 학습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터가 말한 거는 검정색으로, 이제 드라이버가 말한 건 흰색으로, 그 다음에 이 인스트럭터는 이제 이걸 관찰자죠. 이 사람 말한 건 초록색, 파란색으로 뜨는데, 이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이 검정색 배경화면에는 검정색인 말을 쓰면 이 내비게이터가 말하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드라이버는 배경이 흰색, 인스트럭터는 이제 배경이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워닝이나 뭔가 이렇게 경고나 아니면은 알림을 줄 때는 이렇게 빨간색 글씨인데 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창은 이렇게 네모난 테두리를 줘서 이게 스케치 창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한다면 이 페이지는 이제 도메인이 있는 그리고 룰이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peer 혹은 이제 같이 하는 동료가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그리고 공동의 학습 목표가 있으니까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이제 확인했으면 이렇게 체크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이 창이.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면으로 구성을 해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 속에서 혹은 만약에 보편적인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과연 이러닝을 어떻게 이거를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어떤 학습 설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거는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고민을 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술 방식의 레이어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출물을 내기 위한 어떤 직관적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떤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학습 설계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지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